혹시 하임리법은 아세요? 알죠. 눈동자가 왜 네. 아, 저 근데 병원 들어와서 알았어요. 네. 근데 보통 다들 잘 아시나요? TV에서 가끔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기도 해서 알지 않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알아요. 작년에 어떤 애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초콜릿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파출소가 정거장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걔를 데리고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의 경찰이 하임리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 입속에서 초콜릿이 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가 살았어요. 하임리법이 유용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이제 한 6개월? 생후 6개월쯤 되면은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작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되면은 팔에 힘이 좋아져서 기어다니게 되거든요. 기어다니면 기면서 주변에 물건들을 계속 짚기 때문에 입으로 바로 들어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꼭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뭐 집에 있는 조그만한 무슨 레고 조각 이런 거나 혹은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삼켜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꼭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흔히 이렇게 의료인들은 이게 전 세계에서 심폐소생술의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따르거든요. 따끈따끈하게 2021년 2월에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목에 어떤 물질이 걸려서 숨을 못 쉴 때 예전에는 하임리법을 많이 먼저 시도했는데 지금은 일단 등 두드리기랑 기침을 하는 것을 먼저 권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선생님 목에 갑자기 땅콩을 먹다 걸렸어요. 그럼 선생님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숨 막히고. 네. 숨 막히고 순간적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아,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 목이 갑자기 딱 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손 동작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에 뭐가 걸려서 숨을 못 쉬면 특징적인 동작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목을 감싸주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작은 아이는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아주 작은 애기부터 이 응급 상황에 처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렸니? 목에 뭐가 걸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끄덕끄덕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있다면 이거는 초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물어보고 만일에 그 아이 혹은 어른이 끄덕끄덕을 하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은 기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보다도 기침이 가장 몸 안에 가슴에 압력을 올려서 음식물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침을 하도록 하는데 잠깐 이제 우리 최린 선생님 등 좀 돌려보세요. 네, 기침을 하라고 할 때 등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뼈가 있거든요. 여기를 최대한 강하게 이 손 꿈치로 두드려주면서 기침을 시키면 좋아요. 자, 쉐리 선생님 기침해보세요. 이렇게 등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을 주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을 하면서 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기침을 하도록 하는데 만일에 협조가 잘 되면 이런 방법도 좋아요. 몸을 약간 수그리는 거예요. 몸을 수그리게 하고 기침을 하면 더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겠지만 음식물이 목에 들어가면 굉장히 공포가 심하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기침을 시켰는데도 안 나온다면 그때 하임리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임리법을 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의하실 게 하임리법은 절대로 실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응급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시면 다칠 수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을 오늘 시연을 보시기만 하시고 절대로 옆 사람에게 실제로 구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쉐리 선생님을 시범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간대 적용이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요. 여기 촬영하는 곳은 병원이니까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 않아요? 자, 이제 하임리히를 하시는 방법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으실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잖아요. 하지만 의식은 있어서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건데, 혹시 아까 심폐소생술 교육 받을 때 제가 심폐소생술 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죠. 의식이 없고 숨을 안 쉬면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숨을 못 쉬니까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환자가 쓰러져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의 다리 사이에 나의 다리를 끼워요.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요. 자, 두 팔을 올려보세요. 제가 안전하게 감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나의 손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을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밑에서 위로. 이걸 연속으로 엄청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이분 다리 사이에 제 발을 꼈냐면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주저앉아 보세요. 갑자기 주저앉아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칠 수 있고, 저한테 몸을 그냥 기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눕힐 수 있어요. 머리를 다치지 않고 눕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폐소생술이죠.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언제 몇 번을 해야 되냐면 나올 때까지. 혹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잃을 때까지? 의식을 잃는다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타이밍이거든요. 너무 무서워. 음식물이 안에 있을 때 심폐를 하면 괜찮나요? 우선순위가 일단 심폐소생술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만일에 의식을 잃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가슴 압박을 하고 우리가 30회라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입을 보는 거예요. 음식이 많이 밀려서 나와 있으면 잡아서 꺼내야 돼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이 땅콩이나 포도 같은 걸 떡을 먹고 걸렸어요. 그래서 하임리히법 혹은 등조절을 해서 음식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서 보니까 목에 음식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손에 휘저어서 꺼낼 그렇죠. 거. 우리 마음이 손가락을 이렇게 걸면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 사람이 목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입안을 휘저으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 숨길로 넘어가 버려요. 완전한 기도폐색이 됩니다. 이거를 절대로 금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 안을 열어봤을 때 음식물이 완전히 딱 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나오는 거.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휘저어서 꺼내시면 안 됩니다.